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얼마 전 GPT 버전 3.5에 의한 챗 GPT를 가지고 AI로 환자 진료하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GPT 버전 4가 오픈되었고 그에 따른 챗 GPT 새로운 버전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버전인 챗 GPT4가 과연 이전보다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AI로 환자 진료하기 컨텐츠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선 더 진보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폭넓은 일반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급 추론 기능에서 이전 버전을 능가한다고 하고 있고요. 변호사 시험이나 생물 올림피아드 시험에서 이전 버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버전의 챗 GPT에 증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는 55세 남자, 남성, 한국인, 총 콜레스테롤 20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28, 혈압 136에 85, 시름 크레아티닌 1.2 등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관련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증례입니다.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일반적인 정상 범위보다 좀 더 높고 혈압도 정상 범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시름 크레아티닌도 일반적인 정상 범위보다 높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등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등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증례에 10년 ASCVD 위험도가 얼마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ASCVD 위험도를 평가하는 툴로는 과거에는 프레이먼 리스크 스코어를 많이 썼지만 근래에는 풀드 코어터 이퀴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위험도 평가 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챗 GPT가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올로지가 개발한 풀드 코어터 이퀴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드 코어터 이퀴션으로 계산해 보면 10이어 SCVD 리스크가 10.1%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방금 전 챗 GPT가 언급한 폴드 코어터 이퀴션이고요. 앞서 보여드린 증례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10년 SCVD 리스크가 7.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10.1%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챗 GPT가 계산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버전의 챗 GPT도 계산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들이 있는 증례들 위험 요인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상하고 10.1%라는 값을 준 것 같고 정확하게 계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풀드 코어트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써보라고 하겠습니다. 풀드 코어트 리스크 캘큘레이터는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계산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실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요. 위험도들을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폴더 코어디케이션에 제대로 넣고 계산이라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7.6%라면 네, 비교적 맞는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챗 GPT-4 버전이 알고리즘을 찾아서 제대로 계산을 한 건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질문에서는 상당히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7.6%도 사실은 엄밀하게 계산하면 7.5%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한 건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증내의 환자분이 CKD, 만성콩팥병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만성콩팥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과거에는 MDRD 공식이 많이 사용되었고 근래에는 CKD EPI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공식 다 온라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CKD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헤마추리아나 알부민유리아 같은 키드니 데미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하라고 명령해 보겠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제가 미리 다 줬습니다. 여기서는 MDRD 공식에 따르면 이 사람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MDRD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증내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53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냥 추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추정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CKD EPI 공식을 사용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CKD 챗 GPT가 상당히 약간은 신참 같은 자신감은 넘치지만은 실력은 떨어지는 신참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보면은 그 공식을 사용해 봐라 라고 하면 당연하죠. 저는 그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듯 하지만은 약간 틀린 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CKD EPI 공식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마치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 공식을 알고 있고 제가 그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61로 계산했는데요. CKD EPI 공식을 제대로 사용하면 59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데요. 저는 이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챗 GPT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 넣었다면은 59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챗 GPT
GPT는 캘큘레이션이 하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다른 요인들을 보면은 분명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걸 가지고 추정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환자 같으면은 심혈관 기질암 위험도가 높고 CKD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좀 회피를 하네요. 이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하고 자기는 랭귀지 모델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확한 답을 주는 캘큘레이션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변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긴 하죠. 그래서 테니어 LC-CBD 리스크가 좀 높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다른 위험 요인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새로 오픈된 새로운 버전의 GTP4에 의한 챗GPT를 가지고 한번 증례를 넣고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요. 여전히 챗GPT는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즉,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고 또 앞뒤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있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테니어 ACCBD 리스크는 이 정도일 거야.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계산한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이 정도일 거라고 비슷하게 대답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챗GPT를 사용하실 때는 이 AI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랭귀지 모델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은 잘 사용하시되 아직 이것은 정확하게 캘큘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고려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